요즘 어떠한 아이들을 컨설팅하는 것에서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더 개입을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와클의 김규현입니다. 오늘은 아빠도 같이 하는 육아라고 해서 육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여러 논문들도 찾아보고 문헌들도 찾아봤지만 어쨌든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좋대요. 영양 식이 상태가 그렇지 않은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좋고요. 아빠는 주로 몸으로 놀아주는 역할들을 더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아이들이 더 잘 노는 모습, 더 잘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읽는 능력을 포함해서 학습 능력도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육 부분에 있어서도 엄마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를 하는 아이의 경우에서 훈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더 좋고 효과도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시기. 그때부터 육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아빠도 역시 다양한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보여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러한 입덧하는 아내와 같은 증상들을 아빠가 겪는 것을 푸바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아빠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산부인과 방문을 한다던가 출산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한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아빠에 비해서 조산, 그러니까 빨리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이가 사망하는 사망률도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아빠의 그리고 정신과적 문제나 스트레스는 아이가 36개월쯤이 됐을 때 아이의 감정적인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임신 기간 중 배에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역할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함께 같이 키우게 될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서 아빠는 뭘 해야 될까요? 아빠는 일단은 아내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배가 점점 나오고 몸이 피곤해지고 뭔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엄마가 되어간다는 그 감사와 감격보다는 여자로서의 내가 없어진다는 부분도 같이 존재하는 거는 맞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해해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아빠가 끊임없이 엄마를 서포트해주고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을 아빠가 꼭 명심하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빠는 엄마와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정서적인 교감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빠는 엄마보다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교감이 잘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실은 아빠도 엄마와 동일하게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아빠가 놀아주는 경우는 엄마가 놀아주는 경우에 비해서 놀이가 더 자극이 되고 또 활기차게 놀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의 교감은 특히 아이에게 탐색 능력이라든지 독립성을 굉장히 잘 키워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엄마와의 교감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균형감을 준다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아이와 교감을 할 때 아빠와 엄마의 뇌 안에서 자극이 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자극이 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과 여러 가지 감정 교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빠의 교감은 탐색 능력이라든지 독립성을 키워주는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면 엄마와의 교감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균형을 주는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엄마와 교감을 한다고 탐색 능력이나 독립성이 키워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쪽이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MRI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음에 또 이런 주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이랑 이런 것까지 가져와서 조금 얘기를 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영유아기가 됐어요. 3세가 되면 아빠와 아이 커뮤니케이션이 더 발전적인 언어 발달을 예측하는 의미 있고 특별한 지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이가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을수록 아이의 언어 발달이 더 발전적으로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운전도 해주고 놀아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준 아이들일수록 9세가 됐을 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도 정신과적 문제가 훨씬 덜 나타난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동기 이전에, 학교 가기 전에 아빠랑 많이 노는 아이들일수록 행동장애 같은 것도 덜 나타나고 사회적인 적응 역시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한 아이들을 컨설팅하는 것에서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청소년기부터 개입을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이야? 아니 언제부터 자기가 내 삶에 관여를 했다고 내가 좀 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반항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시려면 주산기에서부터 꾸준히 유지되는 아빠와의 관계에서 더 사춘기에서 더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연속성상에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빠의 관여도가 큰 아이일수록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남학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청소년기의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요. 특히 남학생은 행동의 문제를 더 좋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문제를 더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향상된대요. 즉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더 아빠가 참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좋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왜 무슨 천재들 발굴하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아빠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천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빠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을 다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시청하신 많은 예비 아빠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빠이신 분들 지금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마들도 육아가 내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무거운 짐보다는 요거를 같이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